부동산 경제 정책 한번 봐보자고 우리. 경제 정책이요? 네, 자, 그 4분의 1 쿼터 아파트 그 규제 하나, 부동산과 기업의 세금 폐지, 감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규제 하나에서는 종부세 폐지, 양도세, 취득세 대폭 감면과 소득세, 법인세 감면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거 괜찮지, 그 공급 정책은 뭐냐면 쿼터 아파트는 서울 강북 지역 대규모로 재개발 통해서 반값 아파트를 넣으면 시세보다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거야. 그다음 민간 정비 사업 규제 하나. 야, 이거 실현이 가능할지 이게 맞는 거지? 얘기 한번 해보자. 대지 개편은 충분히 가능한다고 보고요. 뭐 재개발에 대해서는 뭐 초고층으로 만들어서 뭐 한다고. 맞아. 초고층으로 만든다. 뭐 싱가폴이나 뭐 그런 데처럼 재개발 한다는데 뭐 그거는 솔직히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전문분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일단은 대지 개편은 공급망을 늘리겠다는 게 팩트죠. 네, 공급만 늘리겠다는 건데 약간 좀 쿼터 아파트 내올 때는 좀 말이 안 맞는 거 같고. 이게 4분의 1 쿼터 아파트 이게 참 씨. 근데 저도 약간 그 부정적인 부분은 있는 게 무조건 그 1가구 2주택까지만 그 소유 제한을 한다 했거든요. 야, 그거는 좀 약간 그거 진짜 그거 참 좋더라.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저도. 님들 다주택자 제한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 찬성 반대 이거 한번 가볼게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반대. 지금 현 정부 정권 그거죠. 아니 그냥 딱 떠나가지고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처럼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냅두는 게 맞는 거냐 예전처럼. 저는 규제 잘못됐다고. 저는 우윤이 참석. 저기 이응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요. 반대? 따로 띠행님. 띠행님. 됐다 없으니까 강퇴 시킬게요. 내년 통제할게요. 마영님은 안 계신 것 같네. 게임하고 있나 봐요. 자 일기토님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반대. 네. 커스님은 커스님. 허수님 계셨던 것 같은데. 야, 이거 우윤이 이거 상대할 수 있겠어요? 1대 다인데. 저는 다 가능합니다. 쳐봤기 때문에 몹집. 자, 그럼 우리 그 찬성 얘기 한번 듣고 반론 한번 들어볼게요, 한 분씩. 왜 찬성을 하냐면 네. 뭐 여러분들 역대 정권이 뭐 공급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조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걸 이제 명백히 들여다보면 공급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공급이 문제가 다가 아니라 다주택자를 규제 못하면 공급을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이번에 1억 이하 아파트들 그 법인이 1만 몇 채를 샀다는 거 뉴스에서 보신 적 있죠? 언론이나? 나 몰랐어요. 하면 네, 뭐하냐고. 찾아볼게요. 그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싸구려 그냥 싹 쓸어가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 규제를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잘못된 규제를 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마치고 반박하세요.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법인들이 뭐 수만 채 부동산을 샀다고 하는데 그 용도가 뭡니까? 그 네? 주택을 살 용도가 뭐예요? 투자하는 거죠. 1억 이하 아파트는 양도세를 안 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주택의 가격에 맞춰지는 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맞춰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막 주택을 많이 샀어. 근데 그걸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공급을 많이 늘리면은 아무리 많이 사도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넘쳐나는 아파트가 이제 많이 남아있으면은 빈 아파트가 그 어차피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규제보다. 반박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저 우윤님 거기에 조금 첨언해서 얘기했는데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누가요? 증풍 누구지? 2020년도까지 해가지고 이제 1만 가구가 한 법인이 사든 게 아니라 법인 업체, 회사에서 사든 걸 얘기하는 거야. 님들아? 아무튼 네, 그렇게. 얘가 좀 더 첨부해 드린 거야. 맞는 말인데, 한 개 법인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이제 법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놓은 어떤 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지금도 많이 떨어졌다.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잠깐 나 이거 조금만 반박 드리고. 반박 뛰고 바로 넘어가더니, 왜냐면 나 혼자 그거 하는 건데 네. 나한테 발언권을 좀 많이 주셔야 돼. 그러니까, 공급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게 들어오길 원하는 사람들은 서울이고 강남이야.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무리 외곽에 늘리면 뭐해. 여기 들어오고 싶은 건 네 땅인데. 강남이고 중심인데.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부동산 이게 전파가 기준이 뭐냐면 강남이야. 강남이 10억 하면 강남이 10억 하니까 강북은 10억에 비교해서 5억은 가야 되는 거 아니 이러면서 올라버려. 그러니까 공급이 의미가 없어. 강남이나 이런 그 기대 수요, 투자 심리, 투기 수요를 이걸 잠재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급은. 네, 이제 반박? 그러니까 이게 님들아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서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투자고 누가 투기인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규제했다가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보다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기를 하는 사람보다 해외에서 들어와서 하는 사람을 먼저 규제하는 게 맞지 우리나라 사람을 먼저 규제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우리나라 해외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시장 이런 부동산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규제를 먼저 걸고 그 다음에 투자와 투기는 이걸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은 저는 공급망을 늘리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차선책이죠 항상. 네, 이거에 대해 혹시 반박이 가능하신가요? 네. 투자 투기의 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투자 투기가 의미가 없어. 다주택자가 많아지면 공급을 안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가 돈 있어서 막 사는데 공급을 100채 늘리면 뭐야? 199채를 내가 사버리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기회가 없는데. 그러니까 니마 99채가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네, 니마 투자와 투기의 그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그게 투자일 수도 있고 투기일 수도 있는데 99채를 사가지고 내가 어떠한 어떤 것을 이용하겠다 하면 그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투기가 아니고 99채여서. 그러니까 투자 투기를 구분할 의미가 없이 다주택자를 그러니까 그게 다주택자가 투자건 투기건 다주택자를 규제를 해야지 이게 공급이 돼도 해결이 된 문제지 공급만 갖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투자 문제가 아니라. 근데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게 부동산이라 문제죠. 해도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문제 문제가 때문에 지금 아니지. 못 잡는 거란 얘기야. 그건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지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닌데 그거를 제재하고 규제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누나. 아니 아니, 제가 그러니까 방법이 그러니까 님들이 얘기한 건 주장은 뭐야? 공급을 많이 하면 된다며. 그래서 공급만 얘기하는 해서 거예요, 될 문제가 누나.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수 없고 그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하는 게 내가 봤을 때 공급망을 늘리는 것 같고 아니지 나는 규제할 수 있다고 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니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시장에서 들어오는 그 유입 경로의 그 해외 자본들을 왜 관리를 안 하냐고요. 그걸 먼저 투기자로 잡고 그건 그걸 먼저 당연히 관리를 해야지. 자, 노마드님 얘기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뭐 네, 저는 뭐 그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이제 그냥 재산권 침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으로 사고 내 돈으로 팔고 하는데 그거를 국가가 끼리면 사회주의라고 봅니다. 저는.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사회주의가 뭔지는 알고 사회주의라는 거야. 아, 말 끊지 말고 해서 박명호진가 좀 말을 끊고 그래 또. 그렇기 얘기하세요. 예.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죠. 그거는 엄연히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내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건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 돈을 보태줍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최저임금도 개인의 자유권 침해네요. 님 이야기대로라면은. 왜 그렇게 되죠? 아니 애당초 자본주의랑 사회주의 사이에 있는 게 수정자본주의인데 그렇게 따진다라면 저 우리가 타겟님, 자본주의인데. 타겟님, 네. 토론하는 거 좋은데 지금 주제가 부동산 규제, 그러니까 다주택자 규제 찬성 반대니까 네. 말꼬리 잡는 거 말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 갖고 토론하자고. 저는 찬성합니다 방금. 예. 그 입장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하는 건 알겠는데 상대방 얘기한 거 틀린 거 지적하는 건 좋은데 뭐 말꼬리 잡고 지적하는 것도 뭐라고요? 없으니까 말꼬리 잡고 지적한 것도 그 논점은 거기에 대해서 토론 한번 해보자고요. 애덤 네, 그것도 스미스의 똑같이 보이지 그냥- 않는 그러면 님이 얘기할 때 이제 반대라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아니 저 사람 아니 그 입장에서 똑같이 저 사람 자, 정리. 자, 오케이, 정리. 예, 얘기하세요, 타겟님. 스미스의 얘기할게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논리에 따르면 시장 서영랑님, 저기 타겟님 얘기한다 발언권 드릴게요. 예.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제약을 한다면 사회주의라며 그런 맥락으로 간다라면은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주 근로시간 52시간 이렇게 제한해 놓은 것도 똑같이 사회주의라고요. 저 새끼 말 그 말꼬리 잡지 말고 찬성 반대를 얘기를 하시라고요 타겟님. 당연히 좀 반대죠.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 거 찬성이 왜 반대하세요 그러면? 찬성이죠. 왜 찬성하세요? 아니 아까 전에 일단 반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찬성하는 이유를 아유. 말씀하세요. 저 두 분 잠깐 내려가지고 진정 좀 하고 올라오세요. 아, 방 분위기 깨지 말고. 예. 할수 있는 자, 진정 좀 하고 올라. 두 분 이렇게 싸우고 그러세요. 바로 올려드릴게요. 네. 노마드님 다 발언 끝났어요? 부동산 규제는 찬성을 한 게 맞죠. 왜냐면 그 부동산이라는 게 국가 공동체 안에 있는 하는 거 거잖아. 말도 안 되죠. 국가 공동체 안에서 혜택은 모두한테 돌아가는 게 맞죠, 그게. 어느 정도 세금은 내야죠. 그 어느 정도 정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예. 저는 반대합니다. 네. 부동산 규제를. 왜냐하면 네,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죄악시되는 사회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내가 돈이 많아서 집을 5채 샀어요. 그게 잘못된 네. 겁니까? 자기 돈이 아닌 게 문제죠. 내 돈이 아닙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 자기 뭐 전세를 주거나 자기 집으로 했는데 그걸 전세를 주고 또 집을 사고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대출은 내 돈 아니에요? 다 자기 돈이면 다 자기 자본으로 산 거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금융제를 이용해가지고 부동산 뭐 이런 뭐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집인데 명의 등기부등본에는 자기 명의로 돼 있는데 이거를 전세로 주고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또 집을 알았어. 사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또 금융기관에 대출 받아가지고 또 집을 알았어, 사고 알았어. 그러면은 대출 없는 받은 건 돈이 내 계속 돈, 내 돈 아니에요? 대출 받은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이기 때문에 제도를 잘 부채- 이용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요? 부채 비율이 높으면 위험하죠. 그건 국가에서 제한하는 게 그럼 맞죠. 개인이 네. 내가 책임질 내 부채인데도 아니죠. 왜 국가 부채에 다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 국가 부채에 지금 한 천몇백 그럼 대출 안 해주면 정도 되겠네요, 되잖아요. 아무도? 지금 대출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해주면 되겠네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금리가 아니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왜 대출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 국가 부채가 1,500조인가 그래 들었는데 1,000조 내가- 정도가 가계 부채예요. 이게 다 부동산 때문에 가계 부채가 내가 1,000조 능력이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것이고 내가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본인 능력이 그건 되세요? 능력이 아니에요. 아, 이거 신용평가 총총 능력이에요. 신용 안 좋으면 그 능력이지, 그게. 저 새끼 병신인데 그건 잘라주세요. 능력이 아니고 아니 니마 당위성이 대출이- 있다라면 개인 아, 잠깐만, 타겟님 얘기하면 들어봅시다. 이제. 이명권 잠깐 좀 해주시고.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네. 물론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음. 당위성이 있다라면은 그걸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무리하게 아파트 집단 대출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규제할 당위성이 있는 거죠. 아니에요? 자기 자본으로 집을 사면은 5채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전세라든가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한다. 근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알았어. 그래서 무슨 그 말- 상대방 얘기 좀 듣고 얘기합시다. 자, 서영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래, 저분 말씀 내가 알겠어. 근데 지금의 제도의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돈이 있어서 5채를 사도 문제가 되니까 지금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대출 안 받고 내가 5채를 샀어요. 그래도 세금을 오지게 때리니까 왜 그렇게 세금을 맞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럼. 일단 세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집 가격으로 이제 책정을 하잖아요. 네. 9억 원 기준으로 해서 네. 다르거든요. 그 세금 내는 게. 네. 그러면은 그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 공동체 안에서 부동산으로 뭔가 소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국방도 되고 치안도 되고 소방도 되고 행정도 있고 인적 물적 자원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형성돼서 그 그 말을 가격으로 제가 이득을 받아들일 본 수가 거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금을 내야 돼. 자, 이제 반론 들어볼게요, 이제. 앞에서는 제도를 이용해 먹고 대출을 이용해서 여러 채 사는 게 문제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내 돈으로 사는 것도 국가 공동체에 피해가 가니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을 저렇게 바꾸는 개새끼는 죽여야 됩니다. 아니 됐고요. 수고. 대리님 나 한마디만 할게. 나 한마디만. 잠깐 타겟님 반론, 냉장고 얘기 듣고 타겟님 바로 넘겨드릴게요, 타겟님.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우리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대의 국가라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 의문점이 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해외 투자자들을 규제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을 규제하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중적인 면모고 쓰레기 같은 면모고 두 번째는 투기와 투자자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없는데 하나로 묶어서 규제했다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투자자와 투기자를 어떻게 구분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세 채를 갖고 있어요. 대신 내가 아들, 딸 한 명씩 있고 하나는 우리가 노후에 살 집, 하나는 이렇게 나눠주려고 산 집인데 이게 묶여가지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투기자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투자자와 투기자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얘기하는 게 공급망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중적인 이런 면모를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일단 네. 아, 이야기할게요. 저분은 지금 일단 정보가 잘못. 자, 바로 거 신청하고 이거 임명권. 타겟님, 말 네. 하지 마세요. 임명권자 제말 네, 타겟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규제라는 게 아무런 근거 없는 규제는 잘못됐죠. 근데 우리가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주 근로시간 이거 제약하는 거라든지 네. 근로자의 인권을 명목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그 당위성이 있다라면은 그런 규제 또한 국가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용인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도 그 당위성을 찾아 규제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당위성이 뭐냐고 물어본다라면은 가게 부채 폭탄이 있겠죠. 네. 이거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충분히 이것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님들아. 네. 아니에요? 가계 부채 폭탄이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타겟님 말씀 중에 잘못된 게 니마 뭐죠? 최저임금이랑 엮는 거 자체가 문제가 돼요. 최저임금이 기본권인가요, 니마? 최저임금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민을 이야기로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이 사람들이 뭐 단순한 근로직이라면은 나는 5,000원만 주고 이 사람을 고용하고 싶은데 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최저시급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5,000원에 고용하지 못하게 하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한하는 거예요. 자율권 제한이잖아요. 그게 사회적으로 더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겠죠. 아니 그런 거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이유로 근로자의 인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위성이에요.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네. 똑같이 당위성이 있다라면은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당위성이 뭐냐고요, 그 타겟님. 아까 전부터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가계 부채 폭탄이라고 이야기해드렸잖아요. 말씀드릴게요. 가계 부채 폭탄 말씀 자꾸 하시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된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 0.5%죠 지금 대출 아니 금리가. 집단 대출이에요 그건. 그리고 두 번째는 양극화 현상. 사람들이 다 서울로 모이니까 서울 집값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규제로서 이거를 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공급을 늘린다든지 뭐 사람들을 지방 분산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해야지. 그냥 단순히 집 많은 사람한테 세금 많이 때려서 집 못 사게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채씩 가지게 해야 한다. 완벽한 해결책 아니에요? 그런 양아치 같은 공산주의 같은 발상하는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게 해결책이잖아요. 님이 듣기에도 그게 해결책 아니에요? 무슨 공산주의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지방 분산화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서영란님 말은 뭐냐면 타겟님, 그게 그 님이 얘기한 그런 문제는 님이 어떤 그 이런 걸로 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분산 정치, 분산이나 이런 걸로 해야지 이렇게 규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규제를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는데 방법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방법도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국가 법에서도 기본권 제한을 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기본권은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그 근거들이 있어야지 제한할 수 있다라고 헌법에 그냥 명시돼 있어요. 그게. 그 당위성은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집값이 떨어졌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규제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엄청 규제를 안 했는데 뭐. 아니, 부동산 규제를 안 했어요. 이야기하는 건데. 멈췄겠는데 지금. 아니 님이 이야기하는 규제는 사람이 집을 뭐 땅을 하나만 살 수 있고 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규제를 했냐고요. 당연히 그런 규제를 하면은 가계부채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결이 되겠죠. 지금 임대차 3법부터 시작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때서부터 아니 그러니까 28번을 규제를 한 건 바꾸면서 맞는데 이미 이야기를 한 했잖아요. 규제를 했냐고요. 아니 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규제는 나는 부동산 규제를 하지 말고 대출 금리를 높이고 사람들의 지방 분산화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얘기를 한 거고요. 본인은 규제를 계속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니마 타겟님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요, 니마. 왜냐면 규제를 함으로써 규제를 했잖아. 근데 지금 집값이 더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가 집을 사람들이 더 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번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내가 규제를 했을 때 보세요. 우리가 증가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규제 규제까지 좀 들어줄래요? 미안한데.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집을 몇 개 더 청약을 받아서 뭐 청약을 통해서든 뭐든 더 살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니마 어차피 세금을 내는 것보다 집값 올라가는 게 더 그게 쌤을 넘어 이게 또이또이를 넘어서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아, 빡대가리 얘기를 왜 듣고 있는 거야, 방장. 잘라요 제 임명권자. 자, 말 끊으면 내가 내린다니까 저 사람 계속 끌어. 그러니까 결국은 타겟님 이게 해결책이 안 됐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인데 결국은 사람들은 집을 더 투자하게 된다니까. 지금도 더 투자하고 있어요.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이유가 어차피 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 집값이 올라갈 거고 세금은 언젠가 내려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님 아니 그러니까 주장을 뭔 해결책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냉장고님 말씀을 이제 뒷받침하자면 조금 더 붙이자면 5억짜리 집이 있는데 이게 올라서 10억이 됐어. 그럼 5억 불로소득이네?
여기에 4억을 때려 세금을. 그럼 1억 남잖아요. 어쨌든 남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세금을 많이 때려도 100% 때릴 수는 없으니까 이게 뭐 15억짜리 아파트가 30억이 됐는데 그럼 15억 중에서 10억을 때려서 5억이 차익이야. 그래도 5억 남는다 이거죠. 내가 1에서 5억 벌려면 평생 일해도 5억 힘들어요 모으기가. 아니 니마 네. 차액을 남긴다라는 기준으로 하여금 그 부동산 투기를 한다라면은 그 개선을 누가 못해요. 그럼 나도 투자하지 개나 소나. 그거 걔는 부동산 투기를 개나 소나 하는 투자 아니, 못하는 게 자본이 없으니까 아, 투자 못하잖아요. 대출 안 야, 해주잖아요. 할게요. 네. 부동산 투기라는 거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강남 불패 모르세요? 아, 나 정말.